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녀가 갖고 있는 지분을 회사에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논란에 따른 응급 처방인데요. 문제는 헌납한 지분만으로는 체불 임금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스타항공과 함께 지금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의 미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토론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또 이스타항공의 해고 무효 소송을 담당하고 계신 오수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허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가 좀 삐걱거리고 있었긴 했는데 예. 어제 갑자기 이스타항공의 이 자녀 지분 헌납 문제로 지금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전반적인 걸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이게 한 2달 정도 계속 어떻게 보면 교착 상태에 빠졌다가요. 어제 그 보도를 보면서 발표를 보면서 어제 2시에 나왔죠, 발표가. 그런데 예. 굉장히 뭔가 좀 획기적인 뭐가 풀릴까 했는데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이스타홀딩스라고 하는 지주 회사가 그 자회사에다가 모든 지분을 내놓겠다. 그게 이제 39.6%인데 뭐 한 1%는 뭐 질권 설정이 돼 있어서 한 38.6%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 금액이 대략 시가로 한 410억 정도. 그거를 내놓음으로 해서 뭔가 체불임금을 포함한 뭐가 풀릴까 했는데 그걸 받는 주체가 조금 의문이었고요. 그러니까 인수하는 인수자 측하고 어떤 조율이 없이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그 자회사에다가.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과연 이게 조율이 없이 내놓은 어떤 헌납이란 표현을 썼거든요. 예, 예. 그래서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좀 모호했는데 오늘 오수진 변호사께서 좀 풀어주시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제주항공에서 나오는 걸 보면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고 또 당사자인 노조나 이런 쪽에서도 봐도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반기는 게 아닌 게 좀 보입니다. 예, 제주항공 측이 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예. 좀 뭐 관계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뭐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방적인 행보다 예.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이 주식을 좀 어떻게 헌납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네. 구체적인 방안들을 언급하지 않은 게 예. 가장 좀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스타홀딩스는 100% 자녀들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100% 갖고 있는 게 예. 이스타홀딩스죠? 예, 아들이 3분의 2, 66.7%, 딸이 33.3%. 네. 100% 자녀들이 갖고 있던 것을 다 내놓는데 거기에 이스타항공의 39.6%가 되는 거죠. 예, 이스타홀딩스가 최대 주주 최대 주주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해법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논란을 또 더 불러일으킨 결과가 됐습니다. 지금 제주항공은 아직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거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아마도 오늘 정도면은 제주항공도 뭔가 회의가 있어야 되고요. 아마 조만간 빨리 입장을 내놔야 될 거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체불임금이 계속 지연되면 이 문제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주부터는 이게 좀 뭔가 이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 언론에서 보도가 나가고 하면서 지금 어떤 초점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편법 증여라든가 여러 가지 이상직 회장을 둘러싼 제주항공과 이스타홀딩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 의혹들이 자꾸 제기되고 심지어 야당 의원도 이런 제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지금 체불임금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불똥이 지금 점점 옮아져가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문제로 지금 자꾸 불거지고 있어서 이게 그렇게 단순한 어떤 M&A의 어떤 충돌보다는 또 다른 문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 체불임금 문제가 지금 매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체불임금 좀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타항공에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임금들이 계속적으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2월부터. 예, 그렇습니다. 예. 2월부터 계속 지급이 지체가 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렇다면 누가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냐. 이
와중에 M&A에 대한 이제 얘기가 오갔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인수사에서 이제 이 M&A를 성사시키려면은 체불임금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우발 채무를 포함해서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그 금액조차 얼마나 될지 또 체불임금에 대해서 지연손해금까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이제 저와 가족이 보유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헌납하겠다. 예. 헌납이라는 말이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이게 M&A가 거래가 진행이 되면서 일부의 인수자금이 이미 들어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헌납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양도를 했다는 것인지 그리고 인수사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모호한데 지금까지 보도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수사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거나 사전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혀 지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헌납이 이루어져서 그게 어느 정도 뭐 41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했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체불임금은 2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확인이 네.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전부일지 또 여기에 지연손해금이 이제 부과가 되면서 더 큰 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말 그대로 그렇게 지분을 뭐 헌납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당사자가 표현한 대로 근데 그 돈으로 지금 임금 체불것만 외에도 또 다른 어떤 부채들이라든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을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체불 임금이 지금 알려지기는 240억 정도. 예, 예. 근데 그게 그 5월 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1,670명 직원이 있고 네. 그러니까 6월 달이 또 한 달이 지나가서 지금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한 달에 40억 이상 그 인건비만. 그래서 지금 인수하는 제주항공의 입장에서는 인건비 고정비 중에 인건비하고 리스료거든요. 리스료가 비행기 한 대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지비하고 리스 비용이 약 3억에서 5억, 약 평균 4억 정도를 본다면 한 달에 100억 이상씩 불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지금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그 제주항공의 어떤 시간 벌기였다면 사실 이 실제로 현재까지 밝혀진 5월 말 현재의 총 그 미지급금과 부채 규모는 1,6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더 늘어나고 있겠죠. 그래서 체불임금이라고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많은 고정비에 대한 그 부채 부담을 이제 인수하는 쪽에서는 떠나야 되는데 이번에 그 어떤 각종 그 법적인 어떤 뭐 불법 의혹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제주항공에서는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체불임금도 문제지만 예. 이 태국 판매법인 예. 타이스타젯의 이 보증도 M&A 지금 선결 조건이었잖아요. 이것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뒤늦게 드러난 것인데요. 그게 3,100만 3,10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350억이 넘거든요. 그에 대한 그 지급 보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보증을 쓴 겁니다. 보증. 그래서 결국은 인수차 측이 다 떠나야 되는 문제니까 지금까지 체불임금이 아니라 이제는 더 많은 채무관계 또 어떤 그 의혹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이게 좀 빨리 밝혀져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 단계죠. 그럼 제주항공으로서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 M&A를 지속시킬 어떤 유인책, 인센티브가 있을까요? 항공산업 현황도 안 좋고 이런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도 약간 좀 번지는 듯한 느낌도 나고 이게 자칫하면요. 예. 지금 어떤 체불임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칫하면 정치 스캔들화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그 여당의 그 부대면이까지 나서고 있고 그런 점에서 이게 법적인 것 일단은 또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게 기업 윤리적으로 여기에 여러 가지 지금 그뭐 3대 의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체불임금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부당승계, 그러니까 어떤 그 가업의 부당승계 과정이 지금 과연 세금을 제대로 냈느냐, 거기에 지금 해외 법인에 대한 페이퍼 컴퍼니의 개입, 그런 것들이 지금 속속 밝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그 정치 스캔들이 이제 김현정 민주당 부대변인이 노조에 이제 최근 임금을 좀 합의를 요청했죠. 뭐 110억 원만 받아라. 뭐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인데 왜 여당 대변인이 여기에 나섰냐라면서 좀 부적절한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일단 노조는 일단 뭐 임금에 있어서 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임금이라는 것은 내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고 그 노동 근로자들이 이제 제공한 노동으로 인해서 회사는 그만큼 이익을 창출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의 그 보루인 건데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라고까지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금액으로 딱 자른 다음에 이 금액에 협의를 해달라라고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오수진 변호사님, 그동안에 그 이스타항공의 노조에 무효 해고 소송이라든지 또 뭐 교육 훈련비 소송을 대행하셨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까지도 저희 회사에서 대리한 그 예.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뭐 일부 얼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뭐 상대방 이스타항공이 전부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실질적인 전부 소송 판결이고 그리고 요 전에도 계속적으로 소송이 있었습니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민사소송의 이름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고요. 초기 입사자들에게 훈련비가 8천만 원이 드니 그것을 입사 조건으로 8천만 원을 내야 입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수습부기장 훈련 동안에 실제 발생한 비용은 계좌 내역을 다 확인해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였던 것입니다. 8천만 원의 교육비를 요구했는데 실제 교육비로 쓴 것은 3천만 원밖에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승소 판결이 이어지니까 최근에는 실제 들어가는 돈 2천만 원대 정도를 이제 훈련비를 낮추기도 했긴 했는데 초기에는 어쨌든 8천만 원을 안 내면 입사 자체가 불가능해서 법원에서는 결국 이스타항공이 근로자들에게 1인당 5천만 원 이상씩을 이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라라고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반환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잘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이렇게 체불임금도 쌓여 있고 또 인수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제 아무래도 회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의문은 이런 거죠. 지금 임금은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회사는 그동안 실제 훈련비로 들지도 않는 돈을 8천만 원을 받아서 그중에 3천만 원만 훈련비로 쓰고 나머지 5천만 원은 그럼 어디 갔느냐. 어디로 쓰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까? 계좌 내역에는 전부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소송상 저희 회사와 저희 당사자들이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도 알고 계시군요. 그 5천만 알고 원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 원이 어떻게 유용이 됐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 사태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것은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근로자 노조 입장에서도 그렇다면 그때 그런 부당 이득금들이 벌써 대법원 승소 판결까지도 전부 있는 상황인데 어디로 가서 우리에 대해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깎으라고 협상을 제의하느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체불임금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편법 증여 불법 승계 의혹 얘기를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타홀딩스가 이상직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상직 의원이 세운 이스타항공의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돈을 어디서 빌렸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스타홀딩스는 그 3천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2015년에 이제 기업 가치를 환산해서 100억 정도, 100억으로 그것을 이제 증자를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100억이 필요했는데 그 돈에 대한 출처가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없습니다. 100억 원을 대출 받은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게 지금 아직 안 알려지고 있어요. 뭐 사모펀드에서 빌린 것으로 지금 보도는 되고는 있는데. 근데 사모펀드라는 게 출처를 이렇게 밝히는 건 아니니까 누구인지는 모르는 거죠. 네. 자, 이 여러 가지 이스타항공에 생기는 문제도 있지만 제주항공 인수자로서 볼 때 이런 많은 문제도 있지만 항공산업의 어두운 미래 때문에 제주항공도 발을 빼고 싶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지난달에 그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경홀딩스의 그 안재석 회장이 물러나고 그 제주항공의 대표였던 이석주 대표가 그쪽에 회장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눈여겨볼 것이 그 아시아나항공의 기획통이었던 김희배 신인 대표가 이쪽으로 왔어요. 제주항공으로요? 제주항공의 제주항공 대표이사로. 대표로.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이제 승인이 났죠. 그게 한 달 좀 전인데
그래서 우리는 바깥에서 볼 때는 이제 그 정지 작업에 들어가고 있구나. 그 이스타 항공을 인수하기 위한 경영진 개편으로 보았는데 이번 계기로 들여다보게 되니까 M&A를 적극 주도했던 안재석 회장 대표는 빠져나가고 예. 오히려 보수적이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 금호그룹이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았던 M&A 위험성을 지켜본 당시에 그 승자의 저주였죠. 네. 그러니까 2006년에 대우건설 인수하고 2008년에 대한통운 인수할 때 승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금호그룹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금융위기가 왔죠. 그 이듬해. 그러면서 이제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게 계기가 돼서 아시아나항공이 사실 망한 거거든요. 결국은 잘 버는 회사였는데 그룹 자체가 잘못됐던 거죠.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사실 작년 초까지 얼마를 냈냐면 한 1년에 금융비용만 이자만 1,600억씩 냈습니다. 부채 비율이 800%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김희배 신임 대표가 오는 것을 이제 와서 보니까 이 애경이 아마도 제주항공이 좀 뭔가 이 발을 빼려는 그런 게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어제 저렇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던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조율 과정이 없이. 저럴 때는 제주항공이 어떤 앞으로 행보를 걸을 것인가. 물론 제주항공은 빨리 입장을 내놓아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아마 그 입장이 좀 낙관하기는 좀 낙관보다는 비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최영석 애경그룹 부회장이 예. 이 인수를 할 경우에 애경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 그런 했습니다. 표현을 하셨더군요. 그게 뭐 그런 일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코로나19가 3월에 예상하고요. 지금 4월, 5월 넘어가면서 이 글로벌 업계에서 보는 이 전망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금년 하반기가 되면은 조금 이제 살아나고 내년이면 회복이 될 거라고 봤는데 지금 세계적인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은 뭐 한 2, 3년을 보고 있고요. 내년 말까지도 이게 완전한 회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 회복된다고 해도 그 수요가 그대로 살아나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가 지금 이 시장이 예전 같지 않았던 것이고 코로나19와 후는 전혀 상황이 달라졌던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네. 이스타항공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저는 항공대학에 있는데 우리 졸업생들도 거기 많은데 정말 그분들은 임직원들은 열심히 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동안 잘 해왔고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뭐 이제 플랜 B를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 이스타 항공뿐이 아니고 LCC 업계가 좀 초토화됐거든요. 지금 7개 LCC가 있는데 이스타에 대해서만 어떤 그 구제를 하기가 정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1,600명이 넘습니다. 지금 몇 명씩 자꾸 떠나가고는 있는데 안타깝죠.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가 묘수가 나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제주항공도 인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적을 가능성이 있는데 예. 그 1,600명의 고용 문제를 생각한다면 정부가 지금 고용을 중시하니까 이러지도 그렇습니다.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딜레마인데요. 지금 제주항공도 인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지만 거기는 3,200명 2배거든요. 그런데 50%가 지금 휴직 중이에요. 비행기가 45대 중에 지금 10대 정도가 운항을 하고 있고 지금 35대는 그라운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하면 같이 망한다는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어떠한 그 묘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오수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본다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에 가지고 있는 지분이 바로 매각 대상인데 그걸 팔아야 되는데 그걸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회사에 헌납한다? 이 법적으로는 좀 보면 가능한 얘기인지 어떻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그 거래 대상, 그러니까 네. 목적물 자체가 이제 변동이 있는 건데 그것도 어떤 협의가 없이 임의로 변동이 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매수자 입장에서도 그 거래를 거절할 수가 있고 적법하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래 성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것을 더 뛰어넘을 만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인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스타항공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오로지 또
모두 다 근로자들한테 전가가 될 것이고 제가 아까는 주로 훈련비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하고 있는 해고무효 소송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요? 해고무효 소송 사건은 회사가 임의로 이제 퇴사를 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치 근로자가 원해서 퇴사한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처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해고무효 소송을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를 하면서 우리 이 원고가 원하는 것은 회사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던 근로자분들도 임금 체불인 상태인데 다시 이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해고무효 소송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3회의 변론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잘못됐었던 뭐 이제 여러 가지 영상 자료들이나 전부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금 다른 일로 굉장히 지금 뭐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 소송도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오리무중에 빠진 항공사 인수합병 또 있죠. 아시아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아나는 거기가 그 지난 이번 달이군요. 오늘이 말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달 9일 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속 장고를 하다가 내놓은 게 입장문이라는 걸 내놨죠. 이번 달 9일 날. 그리고 어제 이제 이동걸 회장이 이제 해서 이동걸 회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좀 만나자. 그럼 20일 동안 아무런 그게 없다가 또 입장문이 나오기 전에도 아무런 것도 없다가 그 입장 문제라는 게 나왔는데 아주 굉장히 헷갈리는 그 입장이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 의지가 확고하다. 그걸 분명히 해놓고 그다음에는 또 재협상을 꼭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좀 새로 얘기해보자. 그러나 우린 저 아시아나 항공을 사고 싶은데 먼저 얘기했던 거는 좀 그걸로는 못 사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경영진의 그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해보니까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그건 본인의 책임이니까 그동안에 아시아나 항공이 주총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하고 인원을 안 했다. 뭐 부채가 오히려 뭐 4조 5천억이나 더 늘어났다. 이제 그런 구구절절한 얘기를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그걸 몰랐을까. 그거를 사려는 사람이 모르고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제가 좀 더 얘기해드리면 이게 아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은 그 4조 5천억이라고 하는 채무가 늘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다는 얘기였는데 1조 7천억은 그 가운데 구제금융으로 산원이 넣어주는 거였거든요.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나머지 2조 8천억은 그 리스 금융에 대한 그 잔존 기간을 전부 부채로 계상하게 바뀌었습니다. IFRS가 금년부터. 작년부터 그 항공사들은 다 거기에 대비를 했죠. 그래서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몰랐겠는가 인수하려는 측에. 그래서 저는 HTC 현산에서는 이미 뭔가 거기도 발을 빼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그런 물론 모르겠습니다. 어제 뭐 이동걸 회장하고 만났으니까 뭔가 좋은 뉴스가 오늘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HTC 현대산업개발도 제주항공처럼 속으로는 엑싯을 지금 생각하면서 밀고 당기는 조건을 유리하게 만드는 협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너무 시간이 끌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추측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아시아나 건처럼 이 계약이 진행되다가 상황의 변동이 생기면 다시 계약을 조정하고 이런 일은 뭐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와 회사, M&A 정도의 규모가 되면 사실 그 사이에 이제 자산과 그리고 부채, 우발 채무들 전부 다 실사에 가까운 거의 이제 아주 면밀하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그런 거래 조건들을 다들 고려를 해서 이제 어떤 적정한 매수 대금하고 그 시기하고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사이에 만약에 그 거래 목적에 대한 변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한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항공업계 어려운데요, 교수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에 대한 지원 자체가 좀 너무 빈약하다, 너무 조금밖에 하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많죠. 저는 이제 코로나19 초기에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약발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보면은 그 처음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선언되면서 바로 외국 정부가 항공업계에 했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그게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그 파산이라든가 M&A가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는 이게 굵직굵직한 이 파산들이 많았거든요. 지금 세계 1, 2, 3위라고 하는 그 메이저 3가 다 망해봤거든요.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아메리칸 항공. 다 파산도 해보고 일본의 잘도 망해봤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영업들을 잘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망해본 나라들은 그 회생 절차가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드는지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도 바로 그 즉각적인 조치를 했고 유럽이나 전부 그렇게 나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기에는 조금 소극적이었다가 지금 뭐 지원금, 서브시디로 내놓고 이제 론 개런티도 지급 보증도 하고 하는데 외국에 비하면 아주 기간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 아직은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산업안정기금에 정부가 지금 생각하는 이 돈도 지금 대한항공 쪽으로만 지원이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죠?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외가 된 지금 그게 그 기본 원칙은 나왔죠. 정부가 부총리께서 기본적으로 총 차입금이 뭐 5천억 이상이어야 되고 고용은 300명 이상이다. 그런데 5천억 빚을 많이 진 데만 살려주겠다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정도인데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주인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고 대한항공은 지금 대표 항공사니까 그거는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LCC가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방법을 저는 외국이 하는 방식대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아마 기본 원칙이 나갔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천억 규모의 그 국토부 장관이 아주 일찌감치 얘기했었는데 심사를 까다롭게 해놨어요. 신청을 받고 심사를 하고 아직 3천억 못 썼습니다. 아직 다 못 아직 썼어요. 1,700억밖에 못 썼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재난적인 상황에서는 LCC 업계에다가 서브시디를 줘야 돼요. 일단은 물에 빠진 사람은 건져놓고 보듯이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고용이 자꾸 집으로들 돌아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랙을 두 가지로 해서 기한기금은 기한기금대로 가고 지금 정부가 일찌감치 내놨던 그 지원금은 지금 빨리 그것을 그 산업계에다가 수여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 또 오수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